당신은 파티의 스타 마카롱입니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주위의 변화에 예민한 당신은 그 어떤 유형보다 쉽게 행복해지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늘 행복한 당신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네요. 한입 베어무는 순간 미소가 지어지는 마카롱처럼 말이죠. 당신의 전생집은 갖출 건 다 갖춘 80평의 텐트입니다. 이 집에 살았던 당신은 텐트를 갖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 다니며 마을 사람들 일에 끼어드는군요. 완벽주의는 아니라 딱히 집 짓고 살 생각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느긋하게 사는 성격입니다. 요즘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심리 테스트가 유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심리 테스트 하나의 결과가 나 자신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자꾸 이런 걸 하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희망적인 말과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하면서 위로받고 싶은 욕구도 들어요. 외출하기도 어려운 요즘에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친구들과 SNS로 결과에 대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힐링 타임에 무얼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오감자극 영화 식탁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주디입니다. 오늘 오프닝에 유행하는 심리 테스트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포레스트 심리 테스트부터 마켓컬리에서 하는 음식 심리 테스트, 자신에게 맞는 대학 학과 테스트까지 정말 이것저것 다양한 심리 유형 검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붐이 일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누가 뭘 검사한 거 올렸다 하면은 저도 꼭 해보고 네, 정말 나왔던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주디 씨도 지금 유행하는 것들 다 해보셨나요? 네, 저도 다 네, 해봤어요. 잘 맞던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맞아서? 네, 근데 그런 게 보통 약간 보편적인 거를 네, 나만의 특징인 것 마냥 해놔서 맞아요, 다 맞아요. 이러고 듣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살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이런 느낌도. 느낌.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리 테스트 결과로 나온 말들을 자기소개서에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저는 이번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ESTJ가 나왔어요. 이 유형이 엄격한 관리자잖아요. 네, 어떻게 아시죠? 제 유형에 대해서? 네, 맞아요. 저희 엄마도 이 유형이거든요. 진짜요? 네. 제가 주디 씨 어머니랑 같은 어머니처럼 제가 품어드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ESTJ가 네. 한국에서 살아가기 제일 적합한 음, MBTI 유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약간 주어진 것에 잘 따르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음, 면에 있어서 약간 한국형 스타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주디 씨는요? 저는 INFP인데 네. 저랑 저랑 반대, 정반대잖아요. 근데 저희 꽤 잘 맞지 않나요? 네, 저희 꽤 잘 맞아요. 저희 꽤 잘 맞는데 네. INFP가 네. MBTI 유형 중에서 제일 소득 수준이 낮은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싶긴 한데 저는 요 끝에 네. J 성향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뭐였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아, 성격을 가진 유형인데 네. 이게 정말 부러워요. 근데 저는 가끔 네. 이런 제가 싫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즉흥적인 걸 너무 싫어해서 제가 만약 음. 오늘 뭘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에 누가 끼어들거나 와. 남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걸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스스로 막 음. 그게 너무 싫은 느낌? 음.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고칠 필요는 있는데 네. 약간 요즘 성향은 욜로기도 하고 그냥 뭐 인생 뭐 있냐 아, 이런 게 좀 대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랑 좀 많이 먼 스타일? 약간 선비. 혹시 막 여행 갈 때 시간별로 엑셀로 다 정리해서 파일처리 꽂아가고 그런 거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저 실제로 시간별로 짜서 간 적은 있어요. 막 언제 그거 안 도착해서 지키면 막 엄청 강박관념 느껴요? 조금 그런 경향이긴 해요.
근데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네. 요 제2 성향을 가지면 되게 학업 성취적인 부분에서도 음. 계획대로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네. 분명 사람은 입체적이라는 걸 알지만 얼추 몇 가지 유형들로 파악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특집은요, 바로 감독 한 사람의 성향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담백한 독립 예술 영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에피타이저 코너에서는 어떤 독립 예술 영화들이 영화계에 등장을 했는지 살펴보고, 메인 DC에서는 이번에 개봉한 영화죠, 나는 볼이라는 영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디저트에는 저희 모두가 이 영화를 봤는데 과연 성향들이 다른 저희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감상했는지 영식팀 전원의 별점과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에피타이저 코너에서 독립예술 영화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독립예술 영화가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 생소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독립예술 영화는 감독이 상업성과 대중성을 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 혹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거나 영화 고유의 미학 그리고 미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업영화라고 부르는 보통의 영화관 스크린에 많이 걸리는 작품들보다 감독 개인의 색채가 짙고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독립영화가 영화라는 예술 매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엄청난 배급사의 투자를 받아서 개봉하는 영화들에 비해 접할 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는 거제도에 사는데 따로 네.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없거든요. 그쵸. 그런 상영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사실 음, 대중적으로 접하기에 조금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나는 보리 이전에 영화관에서 독립 영화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번 경험이 네,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부산에도 영화의 전당 말고도 중구에 아트시애터 CNC라는 독립영화관이 있었는데 관객 수 감소로 인해 무기한 휴관됐다고 합니다. 또 남구에 있는 독립예술영화관, 국도예술관이 18년도에 관객 수 감소로 인해서 안타깝게 폐관이 됐죠. 저희 부달라 영화식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각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부산과 영화예요. 요즘엔 영화를 접하는 통로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강세인 시대잖아요. 넷플릭스, 왓챠, 티빙 같이 IPTV에서 영화를 접하기보다 부산이라는 지역을 그리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독립예술영화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Save Our Cinema 챌린지라고 사라지는 독립예술 영화 상영관을 지키는 캠페인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을 팔로우 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어,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홍보를 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예술 영화를 접한 게 대학에 와서 많이 접해보게 되었는데 음, 수업을 영화 관련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보고 레포트를 써오는 걸 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그런 작품들을 음, 보게 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부산으로 대학을 오지 않았더라면 사실 예술 영화를 접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쵸.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대도시가 아니면 네, 상영관을 찾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런 그렇기도 것 하고요. 같아요. 그런데 독립예술 영화를 찾아보면 좋은 작품들이 정말 많아서 음, 이 영화를 팔아서 상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지라는 목적이 아니라 감독 개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가 관객으로서 온전히 들을 수 있어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제가 재밌게 봤던 독립예술 영화는 지하장커 감독의 사나구인인데요. 이 영화는 음, 인생에 관한 영화 등장인물이 연도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개인의 성장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 내에서 감상을 했던 작품인데요. 어, 그 보통 시대에 따라서 영화 그
그 스크린 배율이 다르잖아요. 어,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시대가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시대에 따라서 배율을 달리 해줘서 오, 정말 그 시대 안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줘서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그런 신기하다. 구성이, 네, 그쵸. 상업 영화에서 보통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쵸. 네, 요즘 화면 비율. 네, 화면 비율이 똑같은데 그런 점이 굉장히 독특했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그 중심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고 이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개인이 인생에 대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음, 태도, 그리고 어렸던 그 자식이 어른이 되면서 어떠한 성장 과정을 겪는지 그런 것도 엿볼 수 있어서 대놓고 성장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성장을 담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 개인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영화가 네. 영화가 약간 획일화되는 거를 방지해주고 작품의 다양성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주디 씨는 어떤 독립 예술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독립영화는 이환 감독의 박하영과 이수진 감독님의 항공주예요. 사실 이 두 영화 다 독립영화이긴 하지만 정말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제목은 들어봤어요. 둘 다 여고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그들의 성장을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공주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보다는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시사적인 부분을 더 드러내고 있어요. 좀 두 작품 다 자극적인 작품이긴 한데 두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모두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약간 그런 속에서 내던져진 느낌? 지켜질 울타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면서 사실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라는 생각에 또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춘몽이에요. DJ 첸 씨도 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던데, 이 영화 어땠어요? 네, 장유일 감독의 춘몽은 마치 한국 문화작품과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요. 이것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접하게 된 영화인데, 한예리 음, 씨가 가장 유명한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예리 영화에서. 씨.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독특하게도 그 다른 독립 영화들을 연출했던 감독 3명이 나오는데요. 어, 이 감독 3명이 이전에 자신이 연출했던 작품의 설정을 그대로 안고 춘몽에 출연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전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였는지가 지금 이 춘몽이라는 작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한 영화 안에 다른 영화에 4개가 들어가 있는 느낌? 이 음, 중심 인물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리, 한예리가 여기 영화에서도 예리 역할로 나와요. 이름이. 어, 그래서 이 예리가 운영하는 고향 주막이 있는데 이 주막에서 예리는 그 몸이 성취하는, 그 정신과 몸 둘 다 성취하는 아버지를 아이고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3명의 남자, 음, 즉 감독이었죠. 음, 감독인 3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각자 그 실제로는 감독이지만 이 캐릭터를 보면은 그냥 음, 한량이에요. 음, 그냥 동네 백수 3명 그런 느낌인데, 네, 이 3명과 예리 간의 우정을 음, 보여주는데, 사실 음, 이것도 연출이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음, 보통은 우리 오프닝에서 약간 영화 타이틀이 뜨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는 영화가 한참 진행되다가 중간 무렵에 타이틀이 떠요. 춘몽이란 타이틀이 뜨고 음, 시종일관 흑백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음, 영화가 컬러로 전환이 돼요. 음, 그런데 보통은 그 이 사건이 뭐냐면 어떤 인물의 죽음인데 네, 그 죽음 이후에 흑백이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컬러가 되는 경우는 제 스스로 되게 독특하다고 느껴가지고, 음, 그래서 이런 독립 영화들은 상업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연출적인 독특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면에서
저는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디 씨가 아까 인상 깊게 봤던 독립 영화들로 박하영과 한공주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두 작품을 들으니까 저는 김태용 감독의 영화 거인이 떠오르는데 네. 거인 혹시 무슨 영화인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넷플릭스 발음이 이게 맞나요?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네. 넷플에 줄여 말할까요? 그게 편하겠네요. 제가 혀가 꼬여가지고 인간 수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도 이제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1등급을 음, 유지하는 그런 우등생인데 이제 밖에서는 그 성매매 너, 포주로 일하고 있고 근데 너무 음, 극단적이네요. 이 영화에서 최우식 네. 남자 주인공 최우식 배우분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이제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네. 착실한 그런 학생인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물건을 훔쳐서 팔기도 네. 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참 가슴이 먹먹해졌던 음, 영화인 것 같고, 네. 음, 그리고 여기서 최우식 배우님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매우 연기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또 인생이 혼자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 최우식 배우가 좀 마스크적으로 굉장히 앳돼 보이잖아요. 그쵸. 학생 그래서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불안정한 고등학생의 모습 그 자체를 잘 연기했다고 음, 생각을 했고요. 그 이 영재라는 인물, 최우식 배우가 연기한 영재라는 인물이 보호시설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외부적인 갈등이나 자아 갈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음, 담고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번에 얘기할 나는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 끝부분 무렵에서 보리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면 음, 이 거인이라는 영화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결말 부분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한 모습을 짠, 나 성장했다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여전히 이 청춘은 흔들리고 있다 라는 음, 식의 결말이었던 것 같고 그 모든 삶의 짐을 온전히 본인이 감당하는 어, 그 압박감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어른들 앞에서는 막 그냥 예의 바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모범생인 척 하지만 그게 그 자신의 이상이지만 그쵸 그 현실은 그렇지 현실은 않은. 후원 물품을 훔쳐서 친구들에게 파는 그런 영재의 모습에서 느끼는 괴리. 그런데 이 자체가 모순적이지만 그 한 인물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불안정하니까 특히나 청소년기는 더욱 그러니까 그쵸. 자신을 예, 찾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 제목으로는 거인인데 음. 영재는 영어 제목으로는 Set Me Free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줘라 약간 눈물이다. 이게 조금 더 영화 속에서 영재의 바람 음. 영재 상태를 저 잘 드러내는 제목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춘의 그 시기의 불완전함을 보여준 성장 영화로서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메인 DC 코너에서 다룰 영화 나는 보리도 어린 주인공 보리의 성장을 다룬 작품인데요. 다음 코너에서 작품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저희가 나는 보리를 다 같이 영화의 전당에 가서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작가님 인디플러스 쿠폰에 도장도 쿵 하고 찍어 드릴 겸 네, 근데 아쉽게도 다 바빠가지고 맞아요. 자꾸 시간이 어긋나서 결국에는 각자 요즘 혼영이 대세니까 혼영했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그쵸, 그쵸. 따로 영화를 감상했어요. 김진유 감독님의 나는 보리는 5월 21일 날 개봉을 했고요.
독일 슈링길 국제영화제 이관왕, 부산 국제영화제 감독 조합상, 가치범 영화제 대상, 정동진 독립영화제 땡그랑 동전상. 너무 귀엽네요, 네. 이름이. 정말 이름도 어려운 상을 많이도 수상을 한 땡그랑 작품인데요. 동전상. 네.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신박해요.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기존의 장애를 다룬 여느 영화와는 달리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장애를 다루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영화를 관람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딱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라고 네. 제가 보냈어요. 네, 봤어요. 네. 그렇죠.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가슴이 먹먹해짐도 있었는데 저는 딱 든 느낌이 이 영화 되게 담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업 영화와는 다른 상업 영화는 정말 그 어떻게든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자극적인 요소와 재미를 다 때려 넣은 그런 심파와 자극적인 요소, 맞아요. 그리고 선정적인 네네네. 요소들까지 그런 배달 음식이라고 친다면 나는 머리는 정말 엄마가 해준 슬로우 집밥, 푸드. 슬로우푸드 혹은 집밥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담백하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펑펑 눈물이 난다. 뭐 이런 게 이렇다기보다는 어린 그 나이대의 친구들만이 할 수 있는 귀여운 고민을 가지고 보리라는 인물의 성장을 보여준 그런 귀여운 네.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마냥 장애를 가진 것을 부정적이거나 네,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설정 하나만으로도 약간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서름과 불합리함을 당했을까 이러면서 약간 혼자 약간 그쵸. 그 생각 회로를 가동해가지고 혼자 뇌피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렸어요. 가슴이 아파서. 주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네요. 아, 그래요? 저는 너무 있는 그대로만 봤나 봐요. 저희 친할아버지도 귀가 잘 안 들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나면서 되게 음,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음, 살아가고 있을까,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보리는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농인인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인 네. 보리의 이야기죠. 보리 가족 중에는 보리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는 보리가 중국집을 시킬 때나 마트와 시장 사람들, 고모 할아버지와 같은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해요. 이렇게 보리는 당연하게 생활을 하다가 문득 집에서 자신과는 반대로 수화로만 소통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네. 음, 바로 그 부분이 영화가 참신하다고 칭찬을 받는 그쵸. 부분이 되지 않나 음, 싶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장애라는 소재를 다루는 영화 중에서는 대부분 그 주인공이 장애를 가지고 맞아요. 살아가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영화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데 그 가족 속에서 홀로 비장애인인 음, 주인공이 겪는 그런 상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참신했던 것 같고, 맞아요. 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장애는 사회에서 소외된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나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작품들이 대다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이 나는 볼이라는 작품은 농인 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비장애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독특한 고민이었죠. 음, 나도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아지고 네, 싶다 그쵸. 그 하는, 저희 입장,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쵸. 사실.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뭐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음, 보리의 고민, 보리의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렇게 장애라는 소재를 낯선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음, 점에서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넓게 보면 이런 보리의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왜냐면 어리잖아요. 그쵸? 그쵸. 어린 마음에 나도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다. 왜 나만 다르냐. 이런 생각,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장애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의 행복과 고민이
행복과 고민 그리고 갈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고 구분하지 않는 그런 음. 메시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농인 가족뿐만 아니라 코다, Children of Deaf Adult라고 농인 엄마 아빠를 둔 자녀들. 여기서는 보리죠. 네.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보리가 이제 가족들이랑 축제를 보러 가서 네. 길을 잃어가지고 네. 경찰서에 가잖아요. 거기서 짜장면을 네. 얻어 먹는데 나중에 이제 막 울고 있다가 이제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니까 뭐 짜장면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점이 저는 좀 귀여웠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찾으러 오는데 약간 저희 엄마 아빠였다면 완전 나무라면서 몇 대 맞았을 것 같은데 보리 엄마 아빠는 보리를 안아주더라고요. 그쵸. 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엄마랑 같이 봤는데 네. 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는 나를 꼭 나쁜 사람 만든다면서 엄청 또 나무라시더라고요. 역시 엄격한 관리자다우시네요. 네. 그리고 아주 약간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약간 저희 집이랑 비교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살짝 일단 농인이기 때문에 수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음, 것도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조금 너무 좋아요. 그쵸. 되게 온순하고 보리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은데 보리가 어려서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어, 네, 어린 탓에 자기도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었을까. 그 보리 아버지가 이제 눈을 보리랑 아이 네. 컨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학교 마치면 아빠 낚시터에서 같이 음, 낚시를 하고 이런 장면이 저도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장님 딸이랑 이제 나무 밑에 아, 맞아요. 앉아가지고 뭐 서로 나는 이런 점이 부럽다, 이런 점이 음. 부럽다,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전 좀 공감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리 친구가 나는 너랑 아버지랑 그렇게 같이 낚시하는 거 보면 부럽다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뭐 전화밖에 안 받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음. 다정함이, 예, 그냥 농인이든 말든 상관없이, 저도 부러웠어요. 네, 다정함과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첸 씨는 어떤 장면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딱 생각해보면, 보리가 축제에서 음, 샀던 장신구 있잖아요. 그걸 산 걸까요? 그냥 준 걸, 눈, 약간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약간 슬쩍한 거 아닐까요? 돈 없어서 못 샀잖아요. 아빠 아, 찾으러 갔다가 저도 그게 아, 처음에 산 건 줄 그쵸? 알았거든요. 네. 아, 그래 그걸 샀구나 생각했는데 엄마가 야, 산 거겠어? 훔쳤겠지? 이러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 네. 엄격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네. 어떻게 보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를 스포해도 되는 거였죠? 엔딩 아, 부분에서 그거를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 나자르 반주가 나쁜 거를 막아주는 액땜. 액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신구인데 그렇구나. 그 영화에서 약간 시기나 이런 거를 좀 막아준다 해야 되나? 음, 약간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리가 그걸 던져버림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을 더 이상 고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더 이상 소리를 잃고 싶다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맞아.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그 보리의 행동으로써 나타냈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네, 그런 거 의존을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 던져버리는 행위 자체가 음, 보리의 성장을 한 번에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성장 영화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하고서 저는 좀 이때 동안은 상업적인 영화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아버지가 배를 나가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해 벌써 신파, 슬퍼 한국 이러고 신파 봤는데 전형적인. 네. 죽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 뒤로도 화목한 거 잘 네. 보여줬고 또 중간에 보리가 소리가 응. 안 들리는 척을 하잖아요. 연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도란도란 그 가족끼리 응. 모기장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뭐죠? 동생이 인공 와우 수술 음. 그거에 대해서 가족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리가 참다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하잖아요. 그쵸. 그 장면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같이 병원에 가신 분이 고모인지 모르고 네. 그냥 약간 도움을 주신 아주머니 이쯤으로 생각을 하고 왜 그 수술을 이제 했을 때 음. 축구 못하고 또 소리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적 소리 정도 음. 들린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일절 전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제 소리 들을 무조건 수 해야 있대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저 사람 돈 떼먹으려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가족인데 근데 고모였어. 약간 그런 의도 음, 아니었을까요? 좀 어차피 그 이 사람들이 그 고모부는 수화를 못하니까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쵸. 소리 들을 수 있대라고만 그 핵심만 전달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달한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고모도 정우가 네.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어쩌면 그 그쵸. 아이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네. 그거를 아예 못하게끔 그쵸. 해버렸을 때, 그 뒷수습까지는 생각을 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약간 그 부분도 좀 안타까웠고, 네. 또 모기장에서 어머니가 너 귀 안 들린다고 했을 때 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뭐 많이 슬펐다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먹먹했어요. 맞아요. 네.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음, 싶더라고요. 그쵸. 또 그 옷가게 주인이 저 귀머거리 또 왔네? 아, 맞아요. 그 이렇게 장면은 정말 어, 화나는 장면 중에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리가 좀 사이다처럼 음, 이거 엄마가 주고 가래요. 그러니까 딱 이거 주세요 했는데 이 옷 얼마 받을까요? 5천 원 더 받아. 와,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그게 사실 현실에 가장 가까운 진짜 장면이 세상에 그런 아니었을까. 사람이 있어요? 사실 현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진짜 대박이다. 네. 네. 11살을 살아가는 보리의 작은 갈등 하나가 그 마지막 엔딩에서 해소가 되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장애의 불편함에 대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고, 또 제가 평소에 영화를 볼 때 느끼지 못했고,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알아차렸던 건데요. 영화 장면 밑에 자막으로 일일이 대사들이 다 적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저도 처음에 그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사를 칠 때도 자막이 다 적혀져 있길래, 맞아요. 왜 그런 거지? 실수했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영화를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베리어 프리,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음향 해설이,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대사를 지원하는 영화를 말해요. 비장애인들만이 아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한 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영화죠. 저희 오늘 4화 특집도 주제가 독립예술 영화잖아요. 이 영화는 상업 영화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비주류 영화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나는 보리와 같은 베리어 프리 영화도 평소 영화를 보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데요. 오늘 영화 식탁 특집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모두를 위한 영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나는 보리 같은 유익하고 재밌는 한국 독립 영화들을 어디서 더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영자랄 PD님께 여쭤보고 제가 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바로 들꽃 영화상을 통해서입니다. 들꽃 영화상은 한국 독립 저예산 영화에 대한 시상식인데요. 주류 영화 산업에서 벗어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독립영화제 수상작, 출품작들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을 살펴보고 또 관심이 가는 작품은 직접 영화관에 가서 관람하며 사라지고 있는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PD님, 작가님과 함께 영화 나는 보리 평점을 매겨볼까요? 우선 엄격한 관리자이신 DJ 첸 씨부터 별점을 주실래요? 네, 제가 엄격하게 한번 별점을 내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심리 묘사와 성장 과정을 잘 그려낸 담백한 사찰 음식 같은 성장 영화라고 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고요. 네.
이 영화의 평점을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평소에 영화를 볼 때 취향을 생각해 보면 잔잔한 영화보다는 뭔가 스릴러 같은 심장 쫄깃하고 그런 극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에게는 이 영화가 그런 장치 없이 흘러가는 게 심심하다고 느껴져서 음. 5점 만점에 3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립영화라는 목적에 있어서 영화를 평가하면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영화를 좋아해서 네. 이 영화 굉장히 뭐 밋밋하지만 음, 그렇게 또 재미없게 보진 않았어요. 음, 저는 이 작품이 일상적인 것의 소중함과 또 장애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는 우선 장애를 가졌다는 설정 자체가 안쓰럽게 다가와서 마음이 좀 안 좋았고,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소중한지 몰랐던 것들에 대한 감사, 또 장애인들이 받는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 왜냐면, 엄격하게 주셨네요. 왜냐면 네. 너무 독립예술영화라 그런지 돈을 안 쓴 느낌이. 지수 씨는 아직 상업 영화에 길들여져 있다는 느낌이 그쵸? 드네요. 딱 그 꼬마아이가 첫 장면에 가방을 메고 딱 등장하면서부터 이 영화 돈을 아낄 대로 아꼈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아, 그쵸. 어쩔 네,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들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DJ 평은 끝났으니까 영잘할 분들의 평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피디님이랑 작가님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자랄 원입니다. 저는 성장 영화를 보면은 항상 우는 편이라서요. 울고불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고 난 후에 오히려 미소가 지어지는 영화였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보리와 정우가 어떻게 자랄지 기대가 됐어요. 또 보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동화 같은 소망을 생각해 하면서 마지막 장면의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3.5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영자랄 동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영자랄이 이PD입니다. 제가 어제 잠이 자기 전에 이번에 독립예술영화 특집이라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나는 보리 리뷰하기 앞서서 제가 독립예술영화관을 이곳저곳 많이 가봤거든요. 음. 광화문의 시네큐브나 인천의 예술공간 주안인가 거기도 가봤고 대구의 오호극장이랑 동성아트홀 이런 데도 가봤는데 제가 독립예술 영화의 어떤 조예가 깊어서 그런데 간 게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데 멀티플렉스 CGV나 메가박스나 뭐 롯데시네마 같은데 그 제가 원하는 영화가 제가 원하는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럴 때 대체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가는 그런 곳이 독립예술영화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반성을 한다 뭐 이때까지 막 독립예술영화관을 안 찾은 뭐 이런 음. 사람들을 막 비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어 영화를 보는 거는 관객 입장에서는 소비자니까 당연히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영화를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는 확실히 어플도 잘 깔려 있고 뭐 주차장도 좋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서비스도 좋고 게다가 접근성. 스크린도 넓고 그러니까 뭐 독립영화관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느낀 게 생각보다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많지 않아. 그래서 저희 이번에 나는 보리를 같이 보기로 했었는데 3일 음. 전인가까지 영화관에 상영 시간표가 걸리지 않아가지고 음. 좀 어디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음. 그리고 또 제가 몇 달 전부터 기다린 영화가 하나 또 있는데 그 영화가 이게 검색하다 보니까 개봉을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것도 독립 영화예요? 네, 그것도 뭐예요? 국도극장이라고 이동희 배우 아, 나오는 영화인데 5월 29일 네. 그러니까 오늘이 31일이니까 이틀 전에 개봉을 응, 했더라고요. 응. 그- 쥐도 새도 근데 모르게. 그것도 그거를 보러 이게 영화를 찾아보니까 음, 없어요. 맞아.
영화의 전당에 월요일밖에 상영 시간이 없고 멀티플렉스는 아예 없고 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독립예술영화관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렇게 버리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고 이번에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번 화를 통해서 어, 내가 국도예술관 얘기했잖아요. 네. 에피타이저에서 아 그때 내가 신입생이었는데 그때 가서 더 많이 봤더라면 안 없어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멋있다. 근처에 있는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영화 많이 봄으로써 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진짜.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성했어요, 저 지금. 그래서 청취자 분들도 그런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이제 나는 보리 리뷰를 아, 맞네. 이제 할, 아직 안 했어. 아, 맞네. 이제 나는 네, 보리 이제 리뷰를 감상평 말해주세요. 할게요. 네. 거의 훈화였어. 꼰대 같았나요? 아니요.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진짜. 어쨌든 나는 보리 저는 근데 사실 어떤 영화를 볼 때 좋다 나쁘다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그냥 제 성격상 이 영화 너무 좋다 느낌으로 어떤 건지 그래서 알겠어. 이 영화를 막 집요하게 분석하는 어, 그런 어.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 것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일단 나는 보리 저는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느껴졌어. 진짜. 지금 꼭 끌어안았어. 지금 나는 보리. 재밌지? 진짜 재밌어. 저는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게다가 애기들도 너무 나 귀엽고 진짜 이렇게 그냥 말하는데 웃긴 사람. 보리도 귀엽고 보리 친구도 귀엽고 보리 동생도 귀엽고 애기도 귀엽고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래서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또 좀 새로웠던 점은 그 자막을 보시면은 수화 하나하나마다 자막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수화가 이렇게 완성돼서 자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화 하나에 자막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전체적인 별점은 4.0점입니다. 네. 작가님, PD님, 영자랄 두 분의 감상평 잘 들었는데요. PD님 훈화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쵸? 뭐 거의 정치 외교학과인 줄. 그쵸. 공대생이라고는 네. 전혀 믿기지 않는 너의 그런 권리는 너가 스스로 찾는 것이다. 그렇다. 네. 네. 저희를 다시 약간 한번 깨우쳐 네, 주셨죠. 깨우쳐 주시고 경각심을 일깨워 준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모두 권리를 쟁취하는 삶을 네. 살면서 네. 오늘 영화 식탁 마무리할 시간이 됐죠. 영화 식탁 시즌 7 벌써 하나의 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음. 네. 다음 화는 마지막이니까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씁쓸함을 담은 그런 특집이 될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을 중심으로 쓴맛 특집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강서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기획 연출 이동영 구성 원하경 진행 이준희 이채은이었습니다.